쥬라기 공원의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는 마이클 클라이튼의 소설 쥬라기 공원을 읽고 이 책은 그저 SF 괴수물이 아니라 과학에 기반해 동물을 다루는 이야기라고 생각해 굉장히 매료되었습니다. 그렇게 쥬라기 공원 영화화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영화의 각본은 수차례 수정을 거치게 됩니다. 처음에는 원작 소설의 저자 마이클 클라이튼이 각본을 썼는데 이때 각본에서는 쥬라기 공원의 창시자 해먼드가 막 죽은 랩터의 시신을 보고 놀라 넘어져 파괴된 방문객 센터의 잔해에 갇히게 되죠. 얼마 후 콤푸서 그나투스 떼가 나타나 해먼드를 잡아먹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후의 각본에도 해먼드는 몰지각한 악역으로 표현되며 말콤의 캐릭터도 사라졌다가 다시 생기며 우여곡절 끝에 현재 영화로 완성된 각본이 탄생하였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는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이전에 만들었던 영화 킹콩에서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아서 공룡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 실제 크기로 라고 생각하여 애니메트로닉스 제작을 해보기로 합니다. 그는 특수효과의 거장에게 가보기로 하는데 이 프로젝트를 해낼 수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사람은 바로 스탠 윈스턴이라고 생각했고 스탠 윈스턴은 이를 수락하게 됩니다. 참고로 스탠 윈스턴은 에일리언 시리즈, 터미네이터 시리즈 등등 할리우드 대표작들의 특수효과 분장을 맡은 거장 아티스트이죠. 그렇게 스탠 윈스턴을 필두로 필 티팻, 데니스 뮤런, 마이클 란티에리까지 쥬라기 공원의 디자인팀이 꾸려지게 됩니다. 1991년 스탠 윈스턴 스튜디오에서 작업이 진행되었고 첫 번째 단계는 공룡의 디자인이었습니다. 공룡이 실제처럼 보여지는 게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하였죠. 그때 스나크 사파리 스튜디오가 제작에 합류하게 되는데 그들은 티렉스의 기초 모델 제작을 맡게 됩니다. 당시 제작진들은 영화 속 공룡의 외형에 양서류적 특징을 일부 녹여넣을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 영화 설정상 복원 과정에서 부족한 유전자 구멍을 메꾸고자 양서류 DNA가 외형에 발현됐다는 설정이었던 것이죠. 또한 이전에 공룡은 파충류와 더 가깝다고 생각했던 제작진은 처음에 도마뱀처럼 혓바닥을 낼름낼름하는 랩터를 만들 뻔했죠. 그렇게 2억 원 이상의 예산을 써가며 제작을 진행했지만 점점 산으로 가는 디자인으로 인해 스나크 사파리 스튜디오와 계약을 해지하게 되죠. 스티븐은 영화에서 공룡이 괴물처럼 묘사되는 것이 아니라 동물처럼 묘사되기를 원했는데 즉 사실적인 표현을 원한 것이죠. 때문에 공룡 전문 고생물학자로 유명한 잭 호너에게 조언을 구하게 되고 그는 공룡은 파충류가 아닌 조류에 가깝다 라고 주장하며 제작진을 큰 충격에 빠지게 합니다. Dinosaurs eventually evolved into birds. And even the word raptor means bird of prey. 그렇게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현재 쥬라기 공원에서 볼 수 있는 공룡 디자인이 완성되죠. 스튜디오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은 실제 사이즈로 제작되고 있는 공룡들을 보며 흥분을 하였다고 하죠. 하지만 현장에서 티라노사우루스의 모형은 빗물 때문에 가끔 오작동을 일으키곤 했는데 제작진들이 밥을 먹고 있을 때 갑자기 티라노사우루스가 혼자 제멋대로 움직였고 사람들은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곤 했다고 합니다. 또 빗물로 인해 촬영 도중 계속 오작동을 하자 스태프들은 마른 걸레로 틈날 때마다 티라노의 표면에 있는 물기를 닦아주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해결해야 할 점이 있었는데 애니메트로닉스로는 공룡의 작은 움직임, 클로즈업 샷만 촬영할 수밖에 없었죠. 공룡이 달리는 모습과 와이드샷에서의 모습 등 표현해야 할 장면이 많았고 공룡은 스크린 안에서 실제와 똑같이 살아 움직여야 했는데 스티븐은 고전 영화 킹콩처럼 스톱모션 기법을 활용하여 이를 표현하기로 했죠. 스티븐은 할리우드 스톱모션 업계의 최고인 필 티팻을 고용하였고 필은 곧바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먼저 종이에 그려진 모든 콘티를 스톱모션 기법을 활용해 3차원 콘티로 제작해 준비를 했죠. 이렇게 스톱모션으로 제작된 콘티로 모든 스태프와 배우들은 세트 제작과 동선 등등 여러가지 면을 미리 참고할 수 있었습니다. 필 티팻은 스톱모션에 모션 블러를 적용하여 더욱 사실적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룡 모형을 수작업으로 한 컷씩 촬영하여 공룡이 나오는 장면들을 상당수 완성을 시켰고 스티븐은 그의 자녀들에게 이를 보여주자 실제 공룡 같다고 말했다고 하죠. My kids bought it. They said, "Wow, Dad, a real dinosaur." But I still saw the jerks. The movement was very accurate, but it wasn't 100%. 하지만 스티븐의 눈에는 뭔가가 부족해 보였죠. 그때 시각효과 총괄 담당이었던 데니스 뮤런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다며 그를 불렀고 And that's when Dennis Muren came to me with this idea to show me a test. 그것은 바로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하여 공룡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티븐은 이를 영화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가 의문이었고 그는
데니스 뮤런에게 나에게 증명해보겠나? 라고 하였고 데니스는 증명해냈죠. Prove it. And he went out and he proved it. 이때까지 영화 속에서 CG로 만들어졌던 것들은 물속의 생선이나 터미네이터 2에 나오는 금속으로 된 것들이었는데 이번에는 관객들이 진짜라고 믿을 수 있는 실제 생명체를 실현시켜야 했던 것이죠. 데니스는 이런저런 시행착오 끝에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공룡 영상을 보여주게 되죠. 먼저 뼈대만 있는 갈리미무스 무리가 들판을 달려가는 장면을 보여줬죠. 그 다음으로 외형까지 덮인 티라노사우루스의 모습을 보여주자 스티븐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 같다고 하였죠. 스톱모션으로 제작 중이던 필 티펫은 이를 보고 내가 멸종한 것 같다 라고 말했고 스티븐은 이것이 인상 깊어서 영화 속 말콤 박사의 대사로 인용하기도 하죠. He said, I think I'm extinct. And I actually used Phil's line in the movie. Gave it to Malcolm to say to Grant when they were walking up the stairs. We're out of a job. Don't you mean extinct? That's what Phil said to me, so I kind of rubbed it in by using it in the film itself. 멸종된 공룡을 살리는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멸종된 공룡을 살리려던 직업 하나가 멸종돼 버린 아이러니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스티븐과 데니스는 충격에 빠지고 낙담한 필에게 애니메이터의 역할을 맡기면서 필은 공룡의 움직임을 총괄하게 됩니다. 필 티펫은 CG 애니메이터들에게 공룡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와 멀어지라고 말했죠. 그리고 그들이 직접 몸짓을 하도록 시켰고 실제로 공룡에 빙의하여 움직임을 직접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동물들에서 움직임을 관찰하여 이를 그대로 적용시키기도 하였죠. 나무가 부서지거나 물이 튀는 등의 디테일한 요소들은 따로 촬영을 하여 합성하였죠. 이렇게 스탠 윈스턴의 애니메트로닉스와 ILM 스튜디오의 CG, 필 티펫의 애니메이팅으로 쥬라기 공원을 실현시킬 수 있게 됩니다. Welcome to Jurassic Park. 현장에서 그랜트 박사를 맡은 샘 닐은 처음에 연기를 하는데 너무 웃기고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공룡이 없지만 있다고 상상을 해야 했고 스필버그 감독이 확성기에 대고 계속해서 공룡 소리를 직접 냈기 때문이라고 하죠. Hammer? Look at that one, Kelly. Look at that one, quickly. 샘 닐뿐만 아니라 모든 배우가 실제로는 종이를 보면서 공룡을 발견하여 감탄하는 연기를 해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웃기면서도 적응이 되지 않았다고 하죠. 쥬라기 공원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장면은 이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컵 안의 물이 티라노의 진동에 의해 흔들리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스티븐이 직접 차 안에서 밴드 얼스 윈드 앤 파이어의 음악을 틀자 거울이 흔들린 경험을 바탕으로 영화에 추가한 것인데 처음에 물이 흔들리는 장면을 모터로 흔들어도 보고 여러 사람들을 동원하여 진동을 만들어 보기도 하였는데 원하는 장면이 만들어지지 않았죠. 그때 우연히 밤에 기타를 가지고 놀다가 옆에 있던 잔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소리를 이용하여 진동을 만들게 됩니다. 스티븐은 쥬라기 공원 시리즈의 숨은 영웅들은 바로 인형 조종사라고 하였는데 실제 크기로 만들어진 공룡의 움직임을 원격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제작을 하였고 조종사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룡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표현해야 했죠. 공룡들의 비주얼라이징도 중요했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사운드였는데 티라노사우루스는 개, 펭귄, 호랑이, 악어, 그리고 아기 코끼리의 울음소리를 섞어서 만들었고 가장 핵심은 아기 코끼리의 고주파 음역이며 티라노 울음소리에는 대부분 아기 코끼리의 울음소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딜로포사우루스는 매, 방울뱀, 원숭이의 소리 벨로시랩터는 돌고래, 바다코끼리, 거위의 소리를 섞어서 만들었다고 하죠. Sound for the raptor turned out to be a dolphin. And these are different dolphins.
주라기 공원은 각본, 연출, 연기, 특수효과 등등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고 생각이 드는 작품인데요. 주라기 공원 1편 이후 나왔던 시리즈들은 각각의 매력이 있긴 하지만 뭔가 항상 조금씩 아쉬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2025년에 주라기 월드 리버스가 개봉을 하는데 감독은 고질라의 가렛 에드워즈가 맡았습니다. 거대 생명체에서 오는 서스펜스를 굉장히 잘 다루는 감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때문에 이번에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주라기 공원 1편에서 자신이 가장 좋아했던 것들로 돌아가고 1편의 느낌을 최대한 살려보겠다고 감독은 인터뷰했죠. 그리고 시리즈가 망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 스티븐 스필버그가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각본가로는 주라기 공원 1편, 2편의 각본가 데이비드 캡이 복귀를 한다고 하니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스칼렛 요한슨과 조나단 베일리가 출연을 확정지었고 대략적인 줄거리는 주라기 월드 도미니언의 시간대로부터 5년 후 공룡들이 결국 지구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여 일부만 살아남아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적도 기후의 환경에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고 주인공들이 세종의 거대한 짐승들로부터 DNA 샘플을 모은다고 하는데 그 세종의 공룡들이 인류를 구할 약의 열쇠를 쥐고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영화 주라기 공원의 제작 비하인드를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제작하면서 처음 영화를 보았을 때의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네메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